고가 도로에서 난 사고의 충격으로 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50대 남성이 고가 도로 위에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가 하면 긴급히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이종범 약사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사고 차량에서 인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예, 오늘의 주인공 살신 성인 정신으로 주변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 이종범 약사님입니다. 고가 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멈춘 차량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고 충격으로 기절해 있는 분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자, 이종범 씨는요, 이 출근길에 우연히 사고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고가도로를 내려가는 과정에 차가 앞에 단독 사고인지 차가 정차가 하나 딱 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피해가지고 서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앞을 보니까 차가 오른쪽 전면부하고 뒷범퍼까지 모두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큰 사고가 났다 싶어서 제 차량을 앞에 차를 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일단 안에 내부에 보니까 에어백이 터진 그 운전석에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앞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화재 위험이 발생하면은 사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급하게 운전자를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네. 아침에 출근길에 누가 이렇게 차가 그럼요. 엄청 막히지 않겠으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이 사고 차량에 있었던 분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사고 차량을 보고 옆으로 피해가죠. 다 피해가잖아요. 대부분 지금 예. 보시면 다른 차들 대부분 피해가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11월 25일 오후 12시 10분경입니다. 부산 금곡의 양산동면 호포 고가도로 출근 중이었는데 이종범 약사님이 이제 엄청나게 막혔을 거 아니에요, 차량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 차량, SUV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른쪽 벽면부하고 뒷범퍼까지 모두 파손이 됐고 차량 앞부분 축이 내려앉았고 또 타이어들이 엄청 다 터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 차량의 운전자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출근길에 저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자까지 확인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차량의 위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그 차 밑에서 기름이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또 큰 거 냈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인명부터 구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뚝뚝 떨어졌다면 화재 발생 위험성이 가능성 엄청 많죠. 컸다는 얘기인데 상태가 이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종범 씨는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더 들어볼까요? 고가도로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체감 온도가 보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많이 추워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평소에 이제 이불을 항상 차에 가지고 다녀요. 그 이불을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일단 사람을 일단은 체감 온도가 떨어지면 심장 쇼크가 오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불을 감싸고 사람을 말을 시켰어요. 자꾸 왜냐면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음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 눈을 떠나 눈도 떠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교통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차가 안 오면 그 사람한테 또 달려가가 보고 한 앞번 신음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 또 차 오는 거 보면 뛰어가가 또 그걸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119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2 오고 자수 지정을 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경찰관들한테 맡기고 철수를 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 구해서 네. 이불까지 덮어서 안전한지 이 사람의 신음소리 내는지 건강 상태 체크하지 또 2차 사고 발생할까 봐 거기에서 또 교통정리까지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약사잖아요. 약사의 네. 어떤 그 어떤 직업적 그런 것도 발휘한 것 같아요. 화재도 화재지만 신고도 했는데 이 차량 운전자를 딱 보니까 이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 내고 이러니까 또 추운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있던 이불을 가지고 나왔고요. 의식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약사니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말도 계속 걸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말을 걸었던 게 막 약사로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큰 피해를 막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약사의 어떤 세심한 면도 들고 예. 또 이게 상황 판단이라고 할까요? 예. 저기에서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통 정리까지 했다라는 게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끝내고 뭐 하나 한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했다라는 게 예. 저는 정말 이분이 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 지점 자체가 2차 사고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통 정리를 하다가 또 저분이 아까 신음소리를 내고 의식은 있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의식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교통 정리 조금 하다가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달려와서 그분 맥박 보고 호흡 보고 다시 또 괜찮은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만에 하나 호흡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예,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긴박한 순간을 본인이 발로 뛰신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112, 119 차가 왔고 근데 오는 걸 보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혹시나 현장 조사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본인의 명함까지 유의 건네고 그리고 이제 자진 예.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요. 구조에 나선 이종범 씨는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도 아버님이 경찰관 생활을 갖다가 한 30 한 몇 년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보고 제가 또 저 양산경찰서 경찰발전 협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 회장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나 우리 경찰관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사람을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에 배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 누구라도 빨리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달려간 거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누구라도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족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을 가져주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은 직업은 원래는 약사인데 몸에 그 경찰의 DNA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도 경찰관이었고 또 약사하시면서 그 경찰관 일을 같이 그 협의회라고 할까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안전이라든가 생명의 소중함을 그대로 몸소 실천했던 분이군요. 그러니까 이종범 씨 아버님이 36년 정도 경찰관 생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 되시는데 예, 그 선배님 아드님 잘 두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경찰관 DNA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양산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장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찰서 이렇게 와서 좀 도움도 주시고 조언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거 모인 협의체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경찰하고 연관이 돼 그 직무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것 같고, 사람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가진 거는 저분이 직업이 약사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이종범 씨 위험한 일 하신 거예요. 아유. 그 기름이 밑에 흥건하게 떨어질 정도로 뚝뚝뚝 계속 떨어지고 그 엔진룸에서 예. 흰 연기가 올라왔다면 언제 터질지 몰라. 아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한 거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죠. 저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를 하시더군요.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종범 씨 제외하고 차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범 씨가 지금 이 지금 다친 사람도 케어를 해야 되고 이 케어를 마치면 저희가 보면 오르막에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오는 고가 들어오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저기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운전하는 저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도 봤을 텐데 예, 예. 하다못해 이제 좀 교통 통제라도 뒤에서 좀 도와줬으면 아유, 이 그러네. 지금 몸이 지금 불편한 분을 도우는데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종범 씨가 얘기하시는 게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내 가족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저럴 때 이제 대부분 이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아니라 누가 신고했겠지. 그거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 경각심을 갖고 좀 저런 일이 터졌을 때는 같이 도와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이종범 또 씨는 이런 일 붙였습니다. 뭐 사소한 일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주변 이웃을 돕는데 네.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서고 있다고 하죠. 경찰관 DNA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DNA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전에 이 약국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자기의 가방인데 막 주섬주섬 챙기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와서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이 사람 맞습니다. 제가 딱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만에 검거하는데 도움도 됐고요. 네. 선행도 많이 베풀었다 그래요. 매달 교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장학금을 한 400, 500씩 5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말 나누고 네. 베푸는 삶이 자기한테는 활력소가 된다. 이런 말까지. 매달 그 400만 원, 500만 원 장학금가 있으니까요. 지역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고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뛰어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범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눌게요.